정우는 거실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아침은 그의 일상에서 흔히 보던 회색빛 날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다. 몇 달 동안 자라온 듯한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미묘하게 시작되어 그가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변화를 느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결혼한 지 7년이 된 은서와 함께한 삶은 견고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전라도를 친구들과 여행하던 중 처음 만났고 처음부터 그녀에게 느꼈던 매력은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은서는 활기차고 어디서든 빛을 발하는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었다. 좀 더 내성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의 정우는 그녀가 자신의 질서 있는 삶에 색을 더해 주었다고 느꼈다. 여러 해 동안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만들어 왔다. 송파구의 편안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그 둘은 적당한 시기에 그 일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라 말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무언가가 달라졌다. 은서는 더 멀어진 듯했고 더 침묵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금이 가기 시작하는 벽을 타고 물이 서서히 흘러 넘치듯 천천히 찾아왔다. 조금씩 정우는 이전에는 지나쳤던 행동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은서가 긴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이에 대해 물으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SNS에서 웃긴 것을 보고 웃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민준이 있었다. 민준은 은서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그들의 삶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했으며 언제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결혼식 날, 민준은 신랑 들러리로 나섰고 은서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자 정훈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준이 방문할 때면 정훈은 자신의 집에서조차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끼곤 했다. 그와 은서가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정훈을 외톨이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다. 은서는 민준이 자신의 형제와도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기에 정훈은 괜한 의심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정훈은 자신의 생각과 맞서기 시작했다. 그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우편물 더미 아래에서 작은 카드를 발견했다. 그 카드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 적힌 메시지는 그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오늘 고마웠어. 항상 특별했어. 민준. 정우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글귀를 반복해서 읽으며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거나 오래된 무의미한 메시지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종이 조각을 손에 쥔 순간 의심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림자처럼 커져갔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불편한 기분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날들은 침묵 속의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는 더 많이 관찰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세세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였다. 은서는 점점 외출이 잦아졌고 그럴듯하지만 설득력 없는 변명을 자주 늘어놓았다. 그 주 은서는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자연스럽게 말한 그 말은 그를 안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의심을 키웠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자동차를 조용히 근처 거리에 주차한 뒤 정우는 은서가 우아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몇 달 동안 그들 부부가 함께 가지 않았던 종류의 장소였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며 침착하려 애썼다. 몇 분 후 민준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다정한 미소로 서로를 맞이했는데 그 미소는 정훈이 은서에게서 본 지 오래된 종류의 것이었다. 그 장면은 현실 같지 않았다. 정훈은 마치 악몽에 갇힌 것처럼 느꼈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처럼 보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들을 대면하고 싶었지만
뭔가가 그를 막았다. 아마도 그가 알게 될 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나 진실을 마주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날 밤 은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정훈은 자신의 동요를 숨기려 했지만 그들 사이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계속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정훈은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그는 은서와 민준이 레스토랑에서 함께 웃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를 대면해야 할까?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할까? 모든 선택지는 그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다음 며칠은 견딜 수 없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정우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경계 상태에 있었다. 그는 모든 디테일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은서의 급한 변명, 그녀가 휴대전화를 보며 짓는 은밀한 미소,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듯한 은은한 향수까지. 그는 더 많은 답을 원했지만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일주일 후 그는 또 다른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그는 청구서를 정리하던 중 그녀의 신용카드에서 강남의 한 호텔 결제 내역을 발견했다. 그곳은 그들이 함께 가본 적 없는 장소였다. 그의 속이 뒤집어졌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의심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는 가까운 친구 지훈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지훈은 그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정우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어야 해. 지훈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먼저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해. 이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궁할 일이 아니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는 대면하기 전에 자신의 의심을 확실히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결국 그는 평생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었다. 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한 것이다. 그 남자는 신중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며칠 안에 답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기다리는 동안 정우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도록 애썼다. 그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은서와 식사를 하고 그녀가 친구들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는 비웃음처럼 느껴졌고 그녀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탐정이 마침내 보고서를 건넸을 때 정훈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진에는 은서와 민준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호텔은 신용카드 청구서에 나타난 장소와 일치했다. 날짜도 그녀가 바쁘다거나 친구들과 있었다고 말했던 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는 그날 밤 내내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이전 것보다 더 예리한 칼날처럼 느껴졌다. 손이 닿는 모습,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눈빛, 그리고 집에서는 본 적 없는 공모자의 미소가 담긴 사진들. 결정적인 한 방은 호텔을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몸짓에서 드러나는 친밀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은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우는 거실에 앉아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신발을 벗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볍게 미소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은서, 그는 예상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무슨 일이야? 그는 보고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걸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그녀의 미소는 즉시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사진들을 훑으며 얼굴에 충격이 드러나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 사진에 담긴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정훈,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설명한다고?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네가 우리 결혼식 들러리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네가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은서는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변명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형편없이 느껴졌고 정훈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정훈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은서와 민준에게 쏟았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았다. 그는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견디기 힘들었다. 은서는 마치 보고서가 순간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다. 정우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나온 것은 그저 고요한 눈물뿐이었다. 은서,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들 이후에 왜 그랬어?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은 붉게 부어올랐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나도 모르겠어.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말은 그를 더욱 배신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날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럼 왜 계속했어? 왜 거짓말을 했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이 배신을 조용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민준, 그는 나를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 그녀가 죄책감에 찬 목소리로 고백했다. 내가 길을 잃었어, 정훈. 우리 둘 다 길을 잃었어. 그가 느낀 분노는 더욱 강렬해졌다. 아니, 너 혼자 길을 잃은 거야. 그가 단호히 말했다. 나는 매일 여기 있었어. 이 집을 위해, 우리 미래를 위해 일했어. 그런데 넌 그와 함께 있었던 거야. 은서는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정우는 더 이상 그녀를 위로할 힘이 없었다. 그 앞에 서 있는 그녀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고르고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몇 분 후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한 것보다 더 차가웠다. 그리고 너는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해. 지금으로선 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네가 한 짓의 구역질이 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저지른 상처의 깊이를 이해하는 듯 보였다. 난 부모님 집에 가 있을게. 그녀가 말했다.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가 떠난 뒤 집안의 고요함은 귀를 멍멍하게 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모든 것이 부서진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은서의 배신 때문에 그의 삶이 멈출 수는 없었다. 탐정이 마침내 보고서를 건넸을 때 정훈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진에는 은서와 민준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호텔은 신용카드 청구서에 나타난 장소와 일치했다. 날짜도 그녀가 바쁘다거나 친구들과 있었다고 말했던 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는 그날 밤 내내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이전 것보다 더 예리한 칼날처럼 느껴졌다. 손이 닿는 모습,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눈빛, 그리고 집에서는 본 적 없는 공모자의 미소가 담긴 사진들. 결정적인 한 방은 호텔을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몸짓에서 드러나는 친밀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은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우는 거실에 앉아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신발을 벗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볍게 미소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은서. 그는 예상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무슨 일이야? 그는 보고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걸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그녀의 미소는 즉시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사진들을 훑으며 얼굴에 충격이 드러나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 사진에 담긴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정훈,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설명한다고?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5월 설명하겠다는 거야. 네가 우리 결혼식 들러리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네가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은서는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변명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형편없이 느껴졌고 정우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정우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은서와 민준에게 쏟았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았다. 그는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견디기 힘들었다. 은서는 마치 보고서가 순간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다. 정훈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나온 것은 그저 고요한 눈물뿐이었다. 은서,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들 이후에 왜 그랬어?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은 붉게 부어올랐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나도 모르겠어.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말은 그를 더욱 배신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날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럼 왜 계속했어? 왜 거짓말을 했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이 배신을 조용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민준, 그는 나를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 그녀가 죄책감에 찬 목소리로 고백했다. 내가 길을 잃었어, 정훈. 우리 둘 다 길을 잃었어. 그가 느낀 분노는 더욱 강렬해졌다. 아니, 너 혼자 길을 잃은 거야. 그가 단호히 말했다. 나는 매일 여기 있었어. 이 집을 위해, 우리 미래를 위해 일했어. 그런데 넌 그와 함께 있었던 거야. 은서는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정우는 더 이상 그녀를 위로할 힘이 없었다. 그 앞에 서 있는 그녀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고르고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몇 분 후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한 것보다 더 차가웠다. 그리고 너는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해. 지금으로선 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네가 한 짓의 구역질이 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저지른 상처의 깊이를 이해하는 듯 보였다. 난 부모님 집에 가 있을게. 그녀가 말했다.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가 떠난 뒤 집안의 고요함은 귀를 멍멍하게 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모든 것이 부서진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은서의 배신 때문에 그의 삶이 멈출 수는 없었다. 어느 날 한강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지아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전 부인을 용서한 적 있나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용서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있는 건 그건 못하겠어요.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잊을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다만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도록 놔두면 되는 거죠. 정훈 씨는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과거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두지 마세요.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에 남았다. 어쩌면 지아의 말이 옳았다. 어쩌면 이제는 과거를 놓아줄 때일지도 몰랐다. 한 달 후 집에서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정훈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결혼식 사진, 초대장, 축하 카드가 들어있었다. 그는 망설이며 상자를 열었다.
결국 호기심에 굴복하자 편지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고 몇 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으며 그의 이름이 낯익은 필체로 쓰여 있었다. 은서의 글씨였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그는 봉투를 열고 읽기 시작했다. 정훈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 사이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뜻일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항상 말할 용기가 없었지만 당신은 알 자격이 있어요. 정훈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편지의 나머지를 읽었다. 민주는 단순히 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저는 그를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항상 그림자처럼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제 자신을 잃고 말았어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이 본 것, 당신이 알게 된 것은 그 결과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목에 걸린 무언가를 느꼈다. 민주는 단순히 제 첫사랑이 아니에요. 그는 제 여동생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제 삶에 나타나기 훨씬 전의 일이었죠. 제 어머니는 절대 알지 못했고 제 아버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저는 이 비밀을 수년간 숨겨왔어요. 하지만 민주는 항상 그것을 이용해 저를 조종했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어요. 우리가 했던 일은 잘못이었고 저는 그 대가를 치렀어요. 왜냐하면 당신을 잃었으니까요. 편지는 사과로 끝났지만 정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마치 발밑에 땅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단순히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은서, 그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 그날 밤 정훈은 몇 달 전 위안을 찾으러 갔던 한강변 같은 장소로 다시 갔다. 그는 물에 반사된 불빛을 바라보며 새로 알게 된 진실로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조작과 고통의 층을 마침내 이해하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은서의 배신에는 그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이 짐을 짊어지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그날 밤 편지를 태웠다. 그런 비밀이 다시는 자신을 괴롭히지 않길 바랐다. 이제 지아와 함께하며 드디어 희망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미래를 가진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임을 알았다. 이번에는 진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정우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과거의 고통을 힘으로 바꿔 나아가기로 결심하면서.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기로 선택했다.